자, 오늘 이 시간은 2014년 3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아스팔트 시험에 관한 문제네요. 아스팔트 시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침입도, 신도 시험, 인화점, 그리고 아직 안 배웠는데 연화점이라고 있어요. 자, 침입도는 뭐와 관련된 시험이었죠? 침을 찔러 넣는 거, 아스팔트가 굳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신도는 아스팔트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인화점은 아스팔트에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아스팔트의 굳기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라 했었죠? 침입도 시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스팔트에 늘어나는 연성을 측정하는 시험은 아스팔트 신도 시험이다. 그래서 얘네는 이름만 외우고 조건만 외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표준 편차의 계산을 위한 기록이 없을 때, 자, 이거 했었는데 기록이 없을 때 처음에 설계 기준 압축 강도 크기에 따라서 배합 강도를 결정합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 크기는 총 3가지죠. 20일 미만일 때, 20일 이상, 35 미만, 그리고 35 이상일 때. 그거에 따라서 배합 강도 크기가 다 다른데, 공식이 다른데 1번 20일 미만일 때는 FCK 플러스 7, 2번 20일 이상 35 미만일 때는 FCK 플러스 8.5, 그리고 세 번째 35 이상일 땐 1.1 FCK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알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해당하는 FCK는 18로 20일보다 작죠. 그럼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FCK 플러스 7 하면 FCK 18이니까 18 더하기 7에서 25. 자, 그리고 두 번째 FCK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4로 20일 이상 35 미만에 해당하죠. 그럼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FCK 플러스 8.5다. 그래서 24 더하기 8.5 하면 32.5. 단위도 당연히 다 써줘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FCK가 45일 때, 즉 35보다 큰 거죠. 그럼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1.1 FCK 더하기 5 하면 1.1 곱하기 FCK 45 더하기 5. 얘를 계산해 보면 54.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고 넘어가고,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뭐였냐면 굵은 골재의 밀도. 자, 굵은 골재 밀도 공식은 BBC였죠. 영국 방송 BBC가 굵은 골재고 장골재는 우리나라 거 뭐였어요? MBC. 자, 그래서 BBC가 기본 공식 여기에 곱하기 1해서, 자, 그럼 B가 뭐고 C가 뭐냐? B는 이 실험에 사용한 골재 질량, 즉 표면 건조 부하 상태 질량 B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수중 중량으로, 원래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기에
철망태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철망태 질량 얘는 2250g이고 여기에 이제 철망태 위에 뭐까지 넣었어요? 시료, 골재까지 넣었더니 그게 5496g이다. 근데 C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있는 골재 질량, 즉 물속에 들어있다 해서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수중 중량입니다. 그러면 5496은 물, 철망태, 시료 다 합한 거고 2250은 물과 철망태.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있는 시료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C는 이거에서 얘 빼주면 됩니다. 하면 먼저 C를 구해놓으면 C는 3246g. 그래서 이렇게 C가 바로 안 주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기본 공식 BBC. 자, 1번 표면 건조 포화 상태는 기본 공식이죠. B C 곱하기 1 해서 B 5250 그리고 B 5250 빼기 C 3246 곱하기, 자, 보통 1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원래 사실은 물의 밀도예요. 그래서 문제에 물의 밀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얘가 물의 밀도인데 물의 밀도가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값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물의 밀도가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1을 쓰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처럼 0.9970으로 주어졌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0.9970 해서 계산해 보면 밀도는 2.61 g/cm 세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절대 건조는 BBC에서 뭐만 바꾸라고 했죠? 위에 이 B를 절대 건조시량, 건조시킨 시량, 시료의 질량 A로 바꿔라. 그래서 얘는 A, B, C 곱하기 물의 밀도 하면 A 5170 그리고 B가 뭐였어요? 여기에 5250 빼기 C 3246 곱하기 물의 밀도 주어졌죠? 0.9970 계산하면 2.57 g/c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문제 가끔 진밀도가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진밀도가 안 주어졌죠? 그럼 만약에 진밀도 구하라고 나오면 진밀도는 위아래 B를 다 A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번 구해봤고 다음에 3번 흡수율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큰, 작작 곱하기 100%. 시료 질량 중에 큰 게 뭐예요? 5250 빼기 건조시켜서 작아졌죠? 5170 그리고 다시 517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1.55%가 된다. 자, 그리고 허용 오차는 시험 기준인데 2번 실험을 해요. 보통 한 번 하지 않고 2번 실험을 해서 평균을 낼 때 이 평균 값에 대해서 밀도 오차가 있고 흡수율 오차가 있어요. 자, 밀도의 오차는 0.01g/cm 세제곱까지 그리고 흡수율의 오차는 0.03%까지. 얘네는 조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액성한계 시험.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 맞게 그리라고 했죠. 첫 번째,
낙하횟수 42일 때 함수비 29. 즉 낙하횟수 42일 때 함수비 29. 한 이 정도. 여기가 29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낙하횟수 34일 때 낙하횟수 34일 때 함수비 31. 자 그리고 세 번째 낙하횟수 22일 때 함수비 33.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낙하횟수 17일 때 함수비 35. 그리고 얘는 낙하횟수 9일 때 함수비 38.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그으면 얘가 유동곡선이 되고, 자 이렇게 찾아서 유동곡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낙하횟수 액성한계는 어떻게 찾냐면 한 번 했지만 낙하횟수 몇일 때 25회일 때 함수비. 즉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젠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 중에 낙하횟수가 25면 한 여기가 25겠죠? 20과 30의 사이. 그때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때 함수비 값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동영상이라 크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지에서 봐서 정확하게 읽으면 함수비가 32 정도 돼요. 32%. 그래서 낙하횟수 25회일 때 함수비를 찾으면 그게 액성한계가 된다. 액성한계 32%.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많이 했었죠. 소성지수는 아이돌 두고 엑소. 액성한계 방금 1번에서 구한 거 32%고, 그리고 소성한계는 문제 주어졌네요. 25%. 빼기 25% 하면 7%. 자, 두 번째 액성지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소개하는 액수. 그래서 자연함수비 30이네요. 자연함수비 30 빼기 소성한계 25.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액성한계 1번에서 구한 거 32 빼기 소성한계 25. 자, 이렇게 하면 액성지수는 0.71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크게. 자, 그 다음 5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거 많이 했다. 이젠 질린다 질려. 자, 일출갑축 시험. 그때 강도, 파괴 강도 Q가 3.4고 파괴면의 각도가 55도다. 자, 그럼 1번의 내부 마찰각 파이는 2세타 빼기 90도였죠. 세타가 뭐였어요? 이거 파괴각. 그래서 2 곱하기 55 빼기 90도 하면 20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착력은 C 2분의 Q 곱하기 탄젠트 45도 빼기 2분의 파이다.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Q 3.4죠. 곱하기 탄젠트 45도 빼기 2분의 파이 20도. 자, 이에 계산해 보면 1.19 kg/cm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5번까지 하고 6번, 7번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